있는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 답은 구체적인 실험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인삼과 체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열이 많다는 학생 10명을 선발한 후 적외선 체열기로 몸의 열 분포 상태를 확인했다. 그 후 학생들은 보름간 매일 인삼을 복용하면서 3일마다 체열 검사를 받았다. 실험 결과는 상식을 뒤집었다. 인삼을 복용하자 처음엔 오히려 체열이 내려갔고 차츰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됐다. 인삼이 열을 올리지 않는 것이다. 대구 한의대 한상원 교수는 인삼에 대한 이런 속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얼마 전 같은 방법으로 임상실험을 했다.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길 인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열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어서 실제 그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02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한국인 160명, 중국인 160명, 320명을 대상으로 약 4주 동안 인삼 하루에 3g씩을 복용시키면서 적외선 체열 촬영, 그리고 체온이나 혈압, 맥박수, 그 다음 자각 증상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 분석을 해본 결과 모두 열증과 상관없이 정상 범위 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삼을 먹게 되면은 몸에 열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인삼의 신비는 이렇게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속속 밝혀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감싸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적절히 복용하면 인삼은 우리 혈관의 건강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률 1위. 게다가 조기 진단도 어렵고 완치도 어렵다. 바로 폐암에 관한 얘기입니다. 암중모색 7인의 희망일기.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폐암 환자 강호문 씨입니다. 지난 97년 강호문 씨는 운동을 하다가 갈에 피가 섞여 나와서 병원을 찾았는데 이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당시에는 수술도 불가능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만 6년이 지난 지금은 암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 스스로 암을 잊고 생활해야 한다고 말하는 강호문 씨. 그가 전하는 행복한 암 투병기를 만나봅니다. 오늘도 산에 오르는 호문 씨. 정상까지 오르는 시간은 건강 상태를 말해준다. 그에게 등산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 방법이다. 일단 폐를 절제했으니까 심폐기능을 올려야 되고 또 심폐기능이 좋아져야만이 내가 암하고의 투병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운동의 한 방법으로서 일단 이 얕은 산이지만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걷으신다니까 이제는 내려올 땐 내가 빠르고. 숨이 차서 한 발짝 전진도 어렵던 게 6년 전. 내가 올라가면서 전부 신세진 나무들이지 뭐. 그냥 못 올라가니까 전부 이 나무 기도 받고 붙어가고 호흡 조절하고 그게 여기 이제 이래가 있다가 다음번에 이제 올라가면서 요거 잡고 또 있다가 그냥 올라가면서 또 이제 이거 이런 식이야. 하루도 거르지 않은 등산. 오르는 만큼 회복됐다. 진짜 당신이 누워 있을 때는 아이고야 치다 보면 너무 오래 그때 생각 한 살 찍었냐 완전히. 지금은 그런 게 누가 당신 어디 가면 아팠던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하지.
아유, 지금은 웃지만 사망률 1위라는 폐암은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이었다. 유난히 감기에 자주 걸리던 97년. 낫고 걸리기를 반복하던 그해 여름. 한 달이 넘도록 감기가 떨어지질 않았다. 건강 체질이라 별 걱정은 없었지만 어느 날 가래 속에 빨간 피가 보였다. 감기가 아니었다. 폐암은 엉뚱한 얼굴로 찾아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감기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6일경에 이제 운동을 하고 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가래 속에 이제 빨간 한 2mm 정도 되는 빨간 그 피가 묻혀서 나와서 그날 그 다음날 이제 친구한테 가서 사진을 찍었죠. 찍었던 날은 벌써 3.4cm 가까운 구멍이 뻥 뚫혔더라고요. 그 일반 감기 증세 뭐 이런 거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냥 무심코 지나치다 보면은 그게 뭐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은 그냥 나중에 갑자기 뭐 각혈이 나온다. 뭐 갑자기 무슨 뭐 통증이 심해졌다. 이런 이제 증상이 다시 또 겹치고 뭐 이제 악화가 되면서 비로소 이제 병원 와서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본다. 이렇게 되면 뭐 그때는 이미 뭐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되는 경우가 많죠. 당시 그는 전이가 없는 폐암 3기로 추정됐다. 오른쪽 가슴에 자리 잡은 암세포는 이미 3.4cm. 날벼락이었다. 당시만 해도 폐암의 생존율은 10% 미만. 폐암 선고는 사망 신고였다. 게다가 시도했던 수술은 포기. 기관지 전이만 확인하고 말았다. 아이고 그래 생각하면 진짜. 그때는 괜히 부모님한테 이야기해도 걱정만 한다고 안 한 거야 아무한테도. 본인도 그러고 또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우리는 그래 심하지 않다. 그러고 간단하다 배 한쪽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의사 선생님 말도 믿었고 뭐 아주 행운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처음 시도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다음에는 뭐 그냥 하늘이 팽 돌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쓰러져 있죠 저는 그때. 강균섭 씨로 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선 건 호문 씨다. 29살에 만난 아내와는 두 남매를 두었다. 형제들은 아이들 걱정 말라며 위로했지만 정작 마음에 걸린 것은 아내였다. 30여 년을 홀로 살아가야 할 아내. 요거는 10주년 돼갑니다. 호문 씨는 남은 여생을 외롭게 살아갈 아내를 생각하니 방법이 보였다. 살아야 되겠다. 해결 방법은 딴 거 없다. 뭐 애들 등록금 문제고 아버지에 대한 불효 문제는 이 차원을 떠나가지고 어떻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사는 길 외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원인을 아는 것은 치료의 시작. 폐암에 걸린 이유를 따져보았다. 육식,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 좀 담배를 피워도 좀 심하게 피웠어요. 일 자체가 특히 이제 영업을 맡고 난 이후로 또 바둑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둑 둘 때 사실은 또 헤비 스모커식으로 그러니까는 평균적으로 한 갑을 이렇게 피운 게 아니고 그냥 뭐 두 갑, 세 갑 이렇게 이제 막 좀 피웠는데. 폐암 환자의 90%는 흡연자이거나 흡연 경험이 있다. 담배 발암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을 유발하는데 흡연은 예고된 위험, 폐암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본격적인 폐암 치료가 시작됐다. 2002년 10월 의사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 그 당시 그 소견을 봐서는 적어도 초기는 넘어선 중간 단계 대략 한 2기에서 3기쯤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임상적인 진단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적어도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최선이다.
기존 방법과 반대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한 뒤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